생각보다 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 법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시작하여 영상을 잘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주식 리딩방 환불받는 법이라는 동영상의 댓글들을 보다 보니 설명이 부족했던 점들이 있는 것 같아 다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위에 링크가 걸린 동영상으로 가보시면 수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리딩방에 가입하실 예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꼭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정 업체명들이 적혀있어 영상으로 올리지는 못하지만 댓글에는 다양한 업체들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양한 리딩방들을 이용해본 제 경험상으로 어떤 업체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리딩방이든 같다고 생각을 하며 그들은 오로지 본인의 돈을 위한 영업활동만 진행하지 절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생판 남을 위해 리딩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직접 노력을 하여 얻은 분석 결과를 적은 돈으로 공유를 해준다? 본인이 리딩방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진 돈으로 혼자 투자를 해서 버는 것이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모두에게 공유를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리딩방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을 때 환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날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리딩방이 해당되는 분야에 따라 7일과 14일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많은 사례들을 보니 7일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리딩방 영업은 전자상거래 판매로 간주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한 7일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주식시장이 열리는 영업일 기준으로 7일일까요? 아니면 비영업일까지 포함한 7일일까요? 댓글들을 보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날짜가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56조와 157조에 의하면 계약서상에 정확히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부터,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진행했던 당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계약 시점이 화요일 오전 10시였다면 계약일은 화요일은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날인 수요일부터 1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만료되는 날짜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7일의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어떤 불합리한 조항이 달린 계약이더라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령 이벤트 기간으로 특별 할인을 받아 1개월 의무 사용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걸 고지받은 상태에서 서명 후 계약을 진행하였더라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를 진행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전액 또는 사용 일수에 대한 이용료만 제하고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도 이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기간을 넘기려고 할 텐데요. 굳이 전화를 해서 설득당하거나 말싸움을 하실 필요 없이 나는 현 시간부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내용 증명이라는 단어가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 지금의 날짜와 그 사유를 간단히 양식에 맞추어 적고 우체국과 업체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우체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가지 않던 상대방이 받지 않고 반송이 되던 7일 이전에 발송을 하였으나 내용 증명이 업체의 7일 이후에 도착을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체국에 내용 증명이 도착을 하고 그 시점의 날짜가 7일 이전이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7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청약철회 신청을 하고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7일이 지난 시점에 환불을 결심하신 경우인데요. 기본적인 절차는 앞선 7일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7일 이후부터는 업체의 계약서상에 적힌 계약 내용들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업체와 전화통화를 하며 괜히 감정 소모,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환불을 위한 일들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체에 계약 파기 의사를 표명한 후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서를 작성, 이후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계약서상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더라도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위약금 10%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12개월간의 기간을 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약했고 현 시점 6개월이 지난 때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유가 되었든 어떤 시점에서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6개월이 경과였기 때문에 청약철에는 불가하고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총 지불액 300만원의 1일 이용료는 8,219원이고 이용일 183일 기준 총 이용 금액은 150만 4,109원인데요. 남은 이용료는 약 149만원 정도 됩니다.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한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위약금은 남은 이용 금액의 10%입니다. 따라서 14만 9천원의 위약금까지 제한 134만원 정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경우와 동일한데 계약서상의 6개월 이용료를 300만원으로 지불을 했고 추가로 6개월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업체와의 계약서상으로 본다면 6개월이 지난 현 시점 지불했던 300만원이 모두 소진되었고 남은 6개월간은 공짜로 이용하는 기간이기에 환불을 받을 금액이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보자면 앞선 첫 번째 예시와 동일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이 몇 개월이든 상관없이 총 계약일은 서비스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일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계약 조건상에 해지 시 위약금이 20%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경우도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조항으로 소비자원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계약서상에 20%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10%의 위약금만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계약 조건상 서비스 이용료는 200만원이고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이 따로 지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비 100만원은 날아가는 걸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이번 경우 또한 총 납입금액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차감하고 그 남은 금액에서 10% 위약금을 낸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앞선 경우들과 동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뭐 더 다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지금 예시로 든 경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동영상 교육 비용을 제하겠다, 카톡으로 알려준 교육비를 제하겠다, 전부 무시하시고 제가 위에 예시로 든 계산법대로 환불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불 때문에 시간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곳에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 방법으로 알려드렸던 할부 취소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소송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부 항변권을 사용하시곤 수개월 뒤 소송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당장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보다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어찌되었든 돌려받을 수 있으니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돈도 돈이지만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크고 리딩 업체와 한 번 더 엮인다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모르면 당한다입니다. 생각보다 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 법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을 때 협박, 회유, 그리고 무시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텐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법대로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법대로 해서 업체가 더 유리했다면 그쪽에서 법대로 하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또 정보 탈취로 고소한다 이런 협박도 보이던데 정확히 어떤 법에 적용해서 고소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쫄지 마시고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가 없는 그날까지 후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